뉴스로 여는 아침. 네, 뉴스로 여는 아침. 가녀린 체구지만 메머드급 전달력을 가진 방송인 조현정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몸이 메머드인데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왜 그러세요? 다들 자존감이 약간 대두 발언에 이어서. 저 모르세요. 저 사실 요즘에 네. 굴러서 출근해요. 굴러서 하세요? 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첫 소식 볼까요? 네, 지난 주말에 엄청 들끓었던 정치권 뉴스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 소식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부터 보면 잦은 사퇴를 했어요. 네, 국토교통부 후보자로서 부동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집을 세 채나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잠실 아파트나 공무원 특별 분양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가 수억 원 상승하면서 갭 투자 의혹을 받았는데요. 예. 결국 부동산 정책의 총책임자라는 자리에 오르기에는 자신을 둘러싼 그런 투기 의혹에 대한 부담감이 컸을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 반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동호 후보의 경우에는 이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지명 철회를 한 후보자가 됐네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그 학회에 참석했던 일이 큰 문제가 됐는데요. 예. 2017년에 조 후보자가 한 학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회 주최자는 허위 학술 단체고 제대로 된 심사 과정도 없이 논문 게재를 해주면서 문제가 됐고요. 2016년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공식 제소까지 된 적이 있던 곳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부실 학회에 참가하는 게 사실은 국내 연구기관에 확산된 고질적인 문제라고 해요. 부실하더라도 일단 국가 지원으로 참석을 해버리고 이걸 연구활동 실적으로 보고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예,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청와대는 조동호 후보자가 해외 부실학회에 참석한 사실을 본인이 직접 밝히지 않았고 교육부와 관련 기관 조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아서 검증에서 걸러낼 수 없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도 조 후보자는 5G 전문가로서 능력이 있고 최 후보자 역시 해당 분야의 자질을 높이 평가해서 기용을 하려고 했던 건데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미흡했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책임론과 원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예. 야당은 조동호, 최정호 내놓고 박영선, 김현철 지키기냐 어허. 이런 분위기입니다. 꼬리 자르기로 다른 방패로 막고 있다는 그런 모양새다.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또 현재 인사와 검증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까지.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이 청문 보고서 채택 마감 시한입니다. 예. 만약에 국회가 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고요. 그럼에도 일단 청와대는 나머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한국당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면서 오늘 청문 채택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요. 이번 주 초에는 박영선 후보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예, 어제 박영선 후보자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향나무는 도끼에 찍히더라도 향을 남긴다. 또 이런 글을 남기기도 네. 했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청문회와 재보궐선거까지 맞물리면서 여야 간의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네요. 네, 지난 주말에도 여야 지도부는 그 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창원과 통영 고성에서 막바지 총력전에 기울였습니다. 예. 그런데 때 아닌 축구팀이 난처한 상황이 몰렸습니다. 무슨 일이었나요? 지난 토요일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경남 FC 홈경기장 안에서 재보궐선거 운동을 한 건데요. 예.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선거 입후보자는 개별적으로 티켓을 산다면 경기장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정당명이나 기호, 번호 이런 것들이 노출된 의상을 입을 수 없고요. 현수막을 노출시키거나 광고지를 배포하는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하지만 황 대표는 강기윤 후보와 함께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갔고 관중석을 돌아다니면서 손은 들고 기호 2번 유세를 하고 이 장면을 직접 찍어서 당 공식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네. 같은 날 같은 장소를 방문한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지도부는 밖에서만 유세 활동을 하고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이번 일로 곤란해진 건 경남FC입니다. 예. 당시 혼잡한 상황에서 그냥 들어온 거지 자신들이 고의로 입장을 허용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해명을 알아서 내놨는데요. 들어왔다? 정신없는 사이에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규정을 어기면 이게 경남FC가 비난 여론만 따르는 게 아니라 홈팀에는 10점 이상의 승점이 감점되고요. 그래요? 무관중 홈 경기 또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등 벌칙이 따릅니다. 승점 하나를 모으기 위해서 애써 뛰던 선수들이 애꿎은 피해를 입게 생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네요. 그 경남 FC가요 작년에 K리그에서 2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민 구단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성적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정말 물이 올랐었는데. 네, 이제 날개 달고 있는데 참. 그러니까 의외의 난관에 그러네요. 예. 봉착했네요.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얘기입니다.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 최근에는요 원격 제어 앱이 등장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외국인 말투를 쓴다는 네, 게 약간 좀 어설픈 느낌.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 들어보시면 저도 깜빡 속을 수 있겠던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예. 네. 어플리케이션 실행해달라고 하시면은 방금 전에 설치하셨던 어플리케이션 부분 실행하시면은 전자서명란이 나오실 겁니다. 네.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전화로 듣는 텔레마케터 분들 맞아요. 그 억양을 말투잖아요. 정확히 따라하고 네네.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원격 조종 앱을 통해서 상대방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심지어 문자 메시지도 전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비밀번호만 안다면 금융 앱을 켜고 돈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냐면 먼저 피해자들에게 대금 결제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보냅니다. 네. 그럼 그 문자를 받고 나는 결제한 적이 없는데 뭐지? 이렇게 해서 전화를 걸게 되죠. 예. 그러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이 앱을 까시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터넷 뱅킹에서 돈을 빼내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제가 근데 취재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팀을 만나봐도 예. 범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떻게든 전화를 길게 이어나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끊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피해자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뭐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 이러다가 결국에 돈을 빼앗기게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무조건 빨리 끊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수사당국은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우선 112로 신고하고 어떤 경우에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는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깔아라 이런 문자가 오면은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겠군요.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상조 상품에 안마의자를 끼워 팔도록 영업점에 강요한 혐의인데 예. 기존에 있던 상조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계열사인 150 라이프 코리아에 300만 원 상당 안마의자가 포함된 결합 상품만 영업점에서 팔도록 강요한 겁니다. 예. 안마의자 회사인 계열사는 프리드라이프 상조회사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요? 예, 기존 상품이 3,400만 원대였다면 결합 상품은 2배 이상 비싼 800만 원 수준이었고요. 이런 판매 강요로 영업점은 실적이 급락했죠. 2배 이상인데 당연하죠. 예, 월별 매출이 많게는 80%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 이런 영업점 갑질 아직도 하는 곳이 있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방송인 조현정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